하비투스는 프랑스 철학자 브루디웨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제2의 본성, 즉 타인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를 일컫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속한 계층,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즐기는 취미, 내가 해내는 모든 과제가 나의 아비투스를 만들기 때문에 단순히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만으로는 결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습관보다 근본적인 개념인 아비투스를 바꿔야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7개의 자본과 나를 더 멋진 나로 만드는 궁극적인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아비투스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비투스에는 총 7가지의 자본이 있습니다. 심리자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문화자본, 세 번째 지식자본, 경제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이 있습니다. 심리자본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리고 문화자본은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그리고 지식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경제자본은 얼마나 가졌는지, 그리고 신체자본은 어떻게 입고, 걷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언어자본은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사회자본은 누구와 어울리는지, 이 부분이 모두 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아비투스는 이 아우라처럼 인간을 감싸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나 데이트를 할 때나 어린이집을 고를 때나 사업상 접대 자리에 나갈 때,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드러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비투스는 인생 설계, 명성,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 식습관, 말투, 만족감, 신뢰,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성숙한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구실을 한다라고 합니다. 결국엔 아비투스라는 건 이 세상을 사는 이 방식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비투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 아비투스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회적인 서열에서 이 상류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상류층 아비투스가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투스가 더 많은 명성을 얻고 더 많은 가능성을, 이런 상류층의 아비투스가 그런 것들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투스 자체는 그러면 바꿀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투스는 돌에 새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후천적으로. 미국의 심리학자인 캐럴 드웨크는 두 가지의 이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런 태도들, 이런 생각들, 어떤 특정한 능력이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이건 어느 계층이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최정상 리그에서는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환영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통과 관습이 이 소유를 보존하는 데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내가 상승 기류를 타야 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장 마인드셋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학습이나 이 자기 최적화나 한계 극복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들의 자아상은 이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고 배우고 듣고 행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열심히 자신이 성장에 대한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변해가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흥미로운 만남이나 여행이나 뭐 어떤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 책을 읽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더 배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 마인드셋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들은 새로운 경험에 훨씬 더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관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연구하는 작가인 토머스 콜리는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독서 습관을 5년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콜리는 자산이 이 36억 원 이상인 사람을 부자로 정의를 했는데 그들 중에서 88%가 하루에 30분 이상 독서를 하고 주로 전문서와 비소설,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적게 책을 읽고 주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책 자체를 거의 다 이제 안 읽는 경우가 오히려 많죠. 자, 그리고 세계적인 부자인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여가의 80%를 독서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자기계발서나 경영서 그리고 투자 관련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런 책들을 매일 500쪽씩 읽으십시오. 지식은 그렇게 복리 이자처럼 쌓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럴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여러분 중 극히 일부만이 그 가능성을 이용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실제로 읽는 사람들은 적다는 거죠. 이게 실행하기가 그만큼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부각이 더 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심리적인 자본 중에 이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남들보다 이 상황이 안 좋더라도 언제나 이 만족감을 길어 올리는 사람이 이 품위가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시인인 칼리 지브란이 말한 내용인데요. 관대함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고 자부심은 필요한 것보다 적게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훨씬 더 이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베풀고 그리고 더 적게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덜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품격이 있어 보이죠. 우리는 어디에 갔을 때 누구보다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그 사람을 보면 뭔가 굉장히 좀 속이 좁아 보이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부족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이 주려고 하고 뭔가 더 가지지 않고 자신이 더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마음만 보더라도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만으로도 가까이 하고 싶고 뭔가 좀 더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삶에서 묻어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크게 성공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에파 블로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적 요소가 위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에 돈이나 권력, 명예욕이 아니라 과제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1순위여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둡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집단의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집단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아비투스를 배우고 그들과 용감하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전부여서는 안 되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들의 가치관도 배우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 태도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닮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